네, 뒤집기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뒤집기라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대칭 이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용어가 어려우면 그냥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도 지금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뒤집기라는 것은 방향이 4개가 있어요. 일단은요. 어느 쪽으로 접을 수 있냐면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대칭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도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래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뒤집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뒤집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뒤집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지금 뒤집으면 원래 왼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뒤집으면 이쪽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요 뾰족 한쪽에 뒤집으면 이렇게 가겠죠. 그 왼쪽으로 뒤집으면요. 요 손을 왼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에 있던 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즉 좌우로 뒤집으면요. 좌우가 바뀌어요. 위아래가 바뀌진 않아요. 좌우가 바뀌어요. 잘 보세요.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왼쪽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밑에가 뚱뚱하고 위에가 날씬한 이 모양이 위아래가 바뀌진 않고요. 좌우가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뒤집은 거랑 왼쪽으로 뒤집은 거랑 모양이 같지요.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은 거나 왼쪽으로 한번 뒤집은 거랑 모양이 같고요. 또 알 수 있는 건요. 도형을요. 얘 입장에서는 지금 도형을 몇 번 뒤집었어요? 한 번 뒤집고 2번 뒤집었죠. 즉 짝수번 뒤집으면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을요. 여기 보세요. 이 도형은 원래 이 모양이었어요. 이 모양이었는데 그거를 한 번 뒤집었어요. 오른쪽을 한 번 뒤집었어요. 또 한 번 뒤집어요. 그러면 원래 모양이랑 같죠. 그럼 3번 뒤집으면 그렇죠. 한 번 뒤집은 거랑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뒤집을 때 여러 번 다 뒤집을 필요 없고요. 짝수번 뒤집으면 같은 모양이니까 결국 짝수번은 같은 모양, 홀수번은 한 번 뒤집은 모양으로 생각하시고 풀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를 고려하겠습니다.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위아래로 접는 경우요, 뒤집는 경우요. 이렇게 뒤집으면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위아래가 바뀝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접으면 이렇게 되면서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가는 위아래가 바뀌죠. 좌우는 바뀌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뒤집으면 상하로 뒤집으면 상하가 바뀌고 좌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로 뒤집으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한번 뒤집은 거는 아래쪽으로 한번 뒤집은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왼쪽 오른쪽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얘 입장에서는 지금 2번 뒤집으면 자기 자신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짝수번을 뒤집으면 도형을 어떤 도형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든 아래든 짝수번을 뒤집으면 같은 모양이 됩니다. 2번, 4번, 6번. 그러니까 홀수번은 한 번이고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요. 위아래나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을 수 있는데 위나 아래로 뒤집으면 같은 모양이 되는 거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어도 그러니까 왼쪽으로 뒤집은 거랑 오른쪽으로 뒤집은 거랑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위로 뒤집으세요 라고 그림에 문제 나왔는데 위로 그릴 공간이 없으면 그냥 아래로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제 똑같은 얘기가 적은 거고요. 짝수번 뒤집으면 원래 모양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짝수번 뒤집으면 원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돌리기랑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80도 돌리는 거 있거든요. 도형을요. 이 도형을요. 이렇게 뭐 시계 방향이든 이게 반시계 방향이군요. 시계 방향이든 아니면 이 원래 모양인데 반시계 방향이든 180도 돌리는 게 있어요. 180도를 돌리면 상하 좌우가 모두 바뀝니다. 자 보실까요? 원래 이 모양이었어요. 이 모양이요. 180도를 돌려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자, 이게 90도 돌린 거고요. 이게 90도 돌린 거죠. 자, 그럼 비교해 보세요.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뾰족했던 게 왼쪽으로 갔죠. 즉, 상하 좌우가 모두 바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형을 좌우로 뒤집으면 좌우가 바뀌고 상하로 뒤집으면 상하가 바뀌는데 180도 돌렸다는 얘기는 상하 좌우가 모두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즉 어떤 도형을 위나 아래로 한번 뒤집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또 뒤집으면 180도 돌린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볼게요. 지금 이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고요. 또 위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었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도형을 180도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같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180도 회전은 어떤 도형이든 180도 회전은 그 원래 도형을 그러니까 좌우로 한번 뒤집고 위아래로 또 한번 더 뒤집으면 180도 회전이랑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10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